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진 사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의 김미연 위원님, 부의장의 김용주 위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6월 11일 시무창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강남규 위원님도 구정 질문을 도와주셨으며 6월 12일 서구청장에게 송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태진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본회의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시무창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 강남규 의원님 순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먼저 세 분의 의원님의 일괄 질문이 있은 후 집행부의 일괄 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 질문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이해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을 대표하여 발언하시는 만큼 민의가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무창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단 강화도가 원당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서구의 시무창 의원입니다. 오늘도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홍춘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클린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현 구청장님과 일찬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릴 고정 질문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제4매립장 40여만 평 안항후에 철새 종합내 설치 및 생태 체험 학습장 조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수행한 자연 환경조사 도시 생태 현황록 자료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자료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1, 2, 3, 4 매립지와 녹색 바이오 단지에 출현한 야생 조류 현황을 보면 환경부 지정 멸종 위종 1급은 흰꼬리 수리, 두루미, 저새, 황새, 노랑, 우리백모 등 6종이 조사되었고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종 2급은 검은머리 물개새, 노랑, 부리, 저새, 새올리기 등 9종이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보호종 이외에도 아나무의 수변과 배후의 넓은 수지에는 다양한 모리류, 기러기류, 도요새류, 딱따구리류 등 많은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토부는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야생조류의 서식지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매립지는 야생동물들이 서식하는 마지막 대형 공간입니다. 특히 넓은 수면과 초지를 가지고 있는 인공 유수지 아나무를 중심으로 한 제4 매립지는 넓은 초지가 형성되어 앞서 현황에서 제시한 야생 조류뿐만이 아니라 노루, 호랑이 등 다양한 생물의 중요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는 넓은 호수, 초지, 사면의 숲지, 꽃축제 공간 등 서식 공간의 다양성으로 인해 생물이 다양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에 아나무와 인접하여 있는 세워도 선착장 인근을 포함하여 환경 생태공원 및 생태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인천 서구구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이 함께 자연을 체험하고 휴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세워도의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에서 생태공원 조성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친환경 계획의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아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도권 매립지의 종결이라는 굳은 의지를 국민께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제4 매립장의 40여만 평 부지 안에 있는 아나무의 기본적인 환경 기반 시설과 자연 생태 자원을 세워도 선착장 지역과 연계하여 철새 고래지로 지정하는 사안과 철새 조망대와 조류공원 및 철새 탐험관 설치를 통한 주민 생태 체험 학습 공간 및 생태 문화관광 멘트 조성 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성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구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 1, 2, 3동 가정 3동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김미연 의원입니다. 서부 현안에 관하여 부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존경하는
송충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클린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재현 부총장님과 1,100여 명의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구의 현안 4가지를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애완동물, 이제는 친구이며 가족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을 가족처럼 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강아지, 고양이들을 애완동물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는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반려견들의 애정을 쏟는 가장 큰 이유는 따뜻한 체온과 포근함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감과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의학계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우울증이나 심리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애견 인구는 2005년에 500만에서 2013년 10만, 2018년에 1,800만을 넘어 2020년까지는 2,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사의 결과조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일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실시를 한 결과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3.7%, 즉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서구의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5794세대로 추정이 되며 1인당 동물 등록 비율 1.3마리를 기준하면 66,000마리인데 실제 보유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나날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이 애견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요즘 아파트 주변이나 공원, 등산로를 산책하다 보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나오는 주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산책 중에 일반 공원 이용객들과 마찰이나 좋지 않은 시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개물림 사고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공포 등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경우가 많아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반려동물 동반자와 일반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개를 왜 풀어놓느냐, 목줄이 너무 느슨하다, 분변 처리를 제대로 해라, 입마개는 왜 안 하느냐 등 대치 상황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거 형태의 90%를 보면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반려동물이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도심지 공원뿐입니다. 현재 인천 시내에 3개의 반려동물 놀이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반려동물과 반려견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동물들을 무서워하거나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일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과 반려동물을 꺼리는 일반 주민 모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자치구로서 예산 1위, 인구 1위인 우리 서구에는 반려동물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서구에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일반 공원 또는 구유지동을 활용하여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에 대한 설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는 수도권 메리트 내 드림파크 캠핑장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시작되어 2018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2019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인즉 사업 준공 이후 캠핑장 시설물 운영 관리에 대해 누가 운영할 것인지 결정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구 주민들은 수도권 매립지로 지난 25년 넘게 환경권, 재산권 등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지금은 공사 지연과 사용 지연으로 인해 우리 서구 주민들은 또다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서구에서 캠핑
캠핑장 시설물 운영 관리에 대한 주도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아시아드 경기장의 관리권은 우리 서구가 모든 혜택을 인천시에 배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매립지 캠핑장의 관리권은 인천시가 서구에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의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팀장님들은 해당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서구가 주체가 되어 관리를 맡아야 한다고 인천시에 여러 번 의견을 제출했고 강한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강화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도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관리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가지고 캠핑장을 운영 관리를 한다면 그동안 피해를 받고 있는 서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고 우리 서구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55만 서구 주민들을 대표하는 서구청장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인구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그리고 청라국제도시, 검단 신도시, 가정동 로얼시티, 아라뱃길 등 개발 계획 등을 보나 인천시에서 앞서가는 기초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차게 도약하는 서구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도권 매립지로부터 발생되고 있는 환경 문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환경부 고위공직자와 수도권 매립지 공사 사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력이 서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민의 기대로 구청장에 당선되셨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으로 계시던 2016년 4월 서구 30여 명의 단체장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매립지는 87만 4천 제곱미터의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리조트, 콘도를 유치하고 아라뱃길 남쪽 133만 2천 제곱미터에는 쇼핑몰 아울렛, 메가 쇼핑블럭, 호텔 등으로 개발하여 수도권 매립지를 세계 최대의 친환경 복합 테마파크로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연간 3,500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짐으로써 서구의 경제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주민들과 단체는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용인시에는 에버랜드라는 대형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용인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함으로써 2000년까지 봤을 때 세수가 50% 이상 증가했고 일자리 창출로 인하여 활성화 지역 경제 발전에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청장님께서는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 당시 미국 뉴저지 방문을 마친 후 세계 4위 놀이시설 업체인 식스프레그 측과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했고 세계 최고의 다국적 복합 기업인 트리플 바이브 그룹과 청라 KCT 프로젝트에 총 사업비 1조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도 하셨습니다. 그럼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테마파크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매립지 땅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가 소유권을 인천시로 넘겨주기로 해놓고 넘겨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테마파크 조성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수도권 매립지와 테마파크는 한 공간에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되었을 때 테마파크가 들어올 수 있으며 테마파크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수도권 매립지의 종료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일 때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현재 55만 서구민의 수장인 서구청장 입장에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와 서울시, 환경부를 상대로 서구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 답해 주시고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으로 계셨을 때 추진하셨던 대규모 테마파크 건설 계획에 대해 현직 서구청장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남동 혁신물류센터 위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구는 2018년 7월에 인천시 외국인 투자 기업인 KKR, SK 인천석유화학과
원도심 물류센터 투자를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 후 서명을 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5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도시관리 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고 성남동 224-21원 55,733제곱미터의 혁신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이용 변경을 했습니다. 혁신 물류센터는 지하 1층 저온 창고, 지상 1층에서 8층은 상온 창고, 옥상은 주차장 615대로 이루어지며 화물 주차장 765대 공간도 마련하며 계획하고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동 224-21원 지역은 SK석유화학 주변으로서 원도심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이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혁신 물류센터로 입점하고자 하는 부지는 당초 공업용지로서 폐기물 처리장 등 환경유해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부지를 중공업용지로 변경하면서 공업용지를 중공업용지로 개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지역은 공수대로가 개설되면서 도로 서측은 SK석유화학, 반대쪽은 주거지역과 공업용지가 혼재된 형태를 띠게 된 곳입니다. 이곳은 공업용지라 할지라도 주민 정서상 폐기물 처리장이나 도금 공장 등 환경유해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항만과 공항에 있는 인천은 물류가 지역경제의 투자로 꼽혔는데요. 최근 원도심 주거지 인근에 대형 물류센터가 잇따라지었으면서 환경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창무 기자입니다. 영업용이 채 갈기 전인 이른 새벽 탱크가 지나가는 듯 굉음이 납니다. 소음의 진원지는 지난해 문을 연 대기업 물류센터. 주민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특히 밤에 야간 시간대 여행차들이 많이 올라다니다 보니까 그 소음이 정말 그야말로 동네 자체 울리듯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구청 단속 결과 심야 소음 기준치 45데시벨을 초과해 과태 요처분을 내렸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대형 화물차는 여전히 골칫거리입니다. 접촉사고가 아니라 조금 나오다가 차들이 막 걸려가지고 대형차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지난해 7월 박남춘 인천시장의 첫 외자유치도 물류센터. 웹투기업이 SK인천 소규화학 부지에 건축 연면적 30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물류센터를 짓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주거지와 인접해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데다 화물차 증가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도 걱정입니다. 환경 피해로 물놀이를 앓고 있는 서구에 물류센터가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SK인천 소규화학의 투자 유치 외에 북한 배우단지에도 물류센터가 속속 들어설 예정이어서 청라국제도시와 그 주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화물과 무관한 의무시설 등이 유치하는 것은 가급적 정리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내세운 물류. 그러나 2017년 기준 부산시랑 배우 물류단지 419만 제곱미터 약 127만 평의 일자리는 2,800여 명에 불과해 물류의 고용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 교통 환경 영향 평가에서 교통의 흐름이나 정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건축물 벽면 등을 친환경적 색채와 형태, 재료 등으로 경관적 저감 방안을 수립한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반 차량 증가와 화물차 주차시설 765대입니다. 화물차 유동 차량까지 합하면 하루 이용 차량 수는 좋기 1000대에서 1500대가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 사업장 부지 직선거리 500m 인근에는 신석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소음 및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받을 우리 학생들과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 북한 배후 부지에도 주식회사 부산물류센터, 주식회사 농심물류센터, 플리티엄 S 컨소시엄 물류센터 등이 속속 들어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화물과 무관한 물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가급적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남동 주거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상생마을 사업 지역 인근에 환영받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유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언에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영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 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안경서도 우리 왕길동 연희동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서구의 현황에 대하여 구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송충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구 지역 앞에 서로 이음은 지난 5월 1일 발행을 개시한 이래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천 이음을 서구에서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구 지역 앞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사랑이 서로 이음 지역화폐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구 지역화폐에 대해서 몇 가지 구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군산 공설시장 상인회가 지난 3월 집계한 시장 전체 매출액 중에서 군산사랑 상품권이 75%를 차지했고 군산 시내 가맹점의 66%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자료가 있습니다. 서구는 지역화폐 발행 이후에 우리 서구에서 가맹점 매출이 증가했다는 조사 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영업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판매를 연간 2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시장 상인 등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서구 지역화폐 사용 목표가 1,000억 원이고 이를 1,500억까지 높일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재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난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에 전체 사용액의 몇 프로나 차지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구 지역화폐 서로 이음은 10%의 캐시력을 주고 있는데 이 점이 지역화폐 조기 확산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데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10% 캐시백은 중앙정부 4%, 인천시 2%, 서구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 캐시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구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고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지역화폐 정책이나 예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가 많아짐에 따라서 사용 액수도 2017년 3,063억 원, 2018년 3,712억 원에서 올해에는 지난해 5배가량인 1조 8,256억 원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결국 정부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국비나 시비 지원이 없어진다면 그만큼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서구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는 복지와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모델로 평가받는 지역화폐를 31개 모든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시에 할인 혜택이 있는 일반 발행 7,053억 원과 청년 배당 및 공공상호조리비 등에 지원되는 정책 발행 8,852억 원 등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 발행이 일반 발행보다 많습니다. 우리 서구는
어느 정도 규모의 정책 발행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0개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 중이고 연말까지 131곳이 발행할 예정이라 전국 243개의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지역화폐를 발행한 셈입니다. 인천시의 경우에도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등 기초단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지역화폐 발행만으로는 영내 소비율 효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서부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끝으로 서로 이용 카드는 IC카드 방식으로 모바일 앱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IC카드 미덕기가 없는 가맹점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에 관해 경청해 주신 송충규 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재현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재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구청장 이재현입니다. 먼저 55만 국민의 복지진인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송충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도 우리 서구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좋은 해안으로 의견을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좋은 제안과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가 중요한 시기에 그 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구조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한 분 한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우창 의원님께서 수도권 매립지 제4매립장 안하고의 철새 조망대 설치 및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 매립지 안하고는 넓은 호수와 갈대, 숲 등 다양한 생태 공간입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철새 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자라나는 미래 세대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장으로의 가치가 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안하고 주변에 철새 조망대에도 일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가지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제가 수도권 매립지 공사 사장 때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도 더 확충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상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있을 때 구체적으로 예산 투자도 시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매립지는 소유권과 운영에 관련해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사항마저도 해당 지자체 동의와 그 다음에 사자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저는 그런 점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매립지공사와 이 긴밀한 협의를 하기 위한 협약서를 작성했고 그 안에 내용도 있기 때문에 우선 매립지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되 마침 기회가 있는 게 금년도에 인천시에서 수도권 매립지를 포함한 경일 아라뱃길 북측지역의 발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아라뱃길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련한 용역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그리고 아라뱃길 인근에 섬과 갯벌, 덩서진 이 브랜드 같이 그리고 아라뱃길로 이어지는 이러한 부분을 생태 문화 관광 벤트로 제가 작년에 미래 비전도 선포했듯이 이 용역팀의 이 앞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항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틀에서 연구 영역이 이루어지는 기회를 살려서 이러한 것들도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를 높이면서 이용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큰 틀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미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관대 반려동물 시설 설치에 대한 그의 입장과 계획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1인 가구의 그 증가,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을 사용하는 가정이 함께하는 가정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반려동물은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시각에서 가족의 개념으로 인식도 바뀌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우리 부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함께하는 인구가 무려 한 1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이 사람과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보다도 마땅한 놀이공간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장소를 오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물 놀이터 조성은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계획 조성 시에 이 놀이터 설치, 다른 구보다 더 나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우리 구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구 자체적으로도 활용 가능한 유유분이득을 모색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에 특히 국비 사업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지원 사업 신청 등도 적극적으로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서초구 같은 경우에 그 놀이터를 설치한 이후에 주민이 반대해서 개장 5일 만에 철거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러한 반대되는 사례도 잘 좀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시는 분들과의 이런 관계성도 생각을 하면서 국민들이 반려동물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시에 건의한 부분과 구에서 하는 부분을 두 가지로서 구체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혜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매립진의 캠핑장 운영 관리의 주도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인 아라뱃길과 연계한 주변 지역 관광 활성화와 시민들의 여가 활동 증대에 따른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인천시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제가 멸치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도산 등 그로 인해서 시간이 좀 걸렸을 뿐 수도권에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 단순한 캠핑장이 아니라 가족이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까지도 소프트웨어에서 마련돼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경에 사업 준공이 예상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캠핑장 운영관리 주체 선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는 이미 운영관리 주체 선정과 관련해서 시설물 일체에 대해서 서구의 이관 또는 운영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천시로부터 이 캠핑장은 행정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관은 불가능한데 사용 수익 허가를 통한 운영관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용 수익 허가를 통한 무상 사용으로라도 운영이 가능할 경우에 우리 구의 시설관리 공단으로 위탁해서 운영 관리하겠다라는 내부 입장은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무상 사용 허가 가능한지, 이것은 또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드 경기장도 포함해서 어차피 우리 구에서 가져와서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시에서만 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정에도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끊임없이 시에 요구를 하고 있어서 우리 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에도 소관 사항이 한꺼번에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몇 개라도 해소해보자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캠핑장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서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준비를 해서 이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가능하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운영 관리를 해야 앞으로 아라뱃길 주변에 계획과 함께 그 주변이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결국은 구가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과 관련해서 내다보면서 이 하나도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수도권 베리지 테마파크 유치에 대한 저예산과 또 구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다른 질문보다도 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당연히 공유할 필요가 있고 아실 필요가 있어서 다른 질문보다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권 베리지에서 추진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제가 수도권 베리지 공사사장으로 재임 시부터 MOU도 같이 참여를 했고, 말씀하셨다시피 30개 단체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사표현도 해서 적극적으로 한 바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입장이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한 적이 없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사안 중에서 대표적으로 2016년에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하나로 외전 유치 사업이 하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쇼핑 관광시설 복합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 투자자 트리플5 그룹의 제안에 따라서 3월 15일 2016년도 3월 15일 투자자의 회장과 인천시장 그리고 당시 멸치공사 사장 저와 3자 간의 MOU까지 체결을 하고 사업 실효화 단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업 진척이 되지 않은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2015년 6월 28일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체결한 수도권 메리지 정책 사자 합의, 즉 사자 합의라고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죠. 사자 합의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져서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는 어떤 내용은 협의가 이루어져서 소유권이 온 것도 있지만 어떤 내용은 소유권이 못 온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이 부분은 정말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자 합의문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사인 테마파크 사업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의 첫 번째를 얘기를 드리면 그 해당 부지 모두가 인천시로 소유권이 넘어와야 됩니다. 근데 사자 합의서에 보면은 그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전체 부지가 21만 6천 평입니다. 한데 그 중에서 4만 4천 평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2000시로 넘어왔는데 그 함께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4만 4천 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합의문의 세부 이행사항 4항에 의하면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도록 했는데 이관되는 시기에 넘어오기로 이렇게 꼬리표가 협약에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 매립지 공사가 이관이 돼야 되는데 이관이 되어야 이 땅도 넘어올 수 있다.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럼 매립지 공사 이관이 그냥 넘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또 사자 합의문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매립지 공사 이관은 선결 조건이라는 게 또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제약 요인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관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공사 이관에 대해서 선결 조건을 보면은 공사 노조가 동의를 해야 되고 주변 지역의 주민 대표가 공사 인천시로 이관하는데 동의한다라고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조와 지역 주민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사 이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테마파크 사업이 되려면 그 4만 4천 평마저도 넘어야 되는데 그것은 매립지 공사 이관 시 넘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부지가 넘어오기 위해서는 그 공사 이관이 돼야 되는데 이관에 대한 선결 조건이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가 모두 해결돼야 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잡한 사자 합의문이 되어 있는데 메모리까지는 좋다. 그래서 대안을 제가 모색을 해서 해법을 가지고 수없이 인천시와 환경부에 이 다른 땅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선 테마파크 수리를 해야 되니까 이 4만 4천 평 만이라도 넘어오게끔 협약을 그 부분만이라도 다시 해라 제가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인천시에서 그 부분에 저의 얘기를 듣지 않고 매립지 공사 이관에만 목이 매달렸던 거죠. 매립지 공사 이관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매립지 공사 이관이 안 되니까 땅이 안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테마파크 사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부분을 정말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관련 토지만이라도 지금도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바로 사자 합의문에서 조정을 해야 되고 이 매립지공사 사장 때부터 당시에 합의 이후에도 수없이 대안을 제시했고 이것은 미뿐만 아니라 아래 신부까지 인천시와 환경부에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서구청장 후보자 신분 때도 저는 똑같이 얘기를 했고 서구청장으로서도 지금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서구의 저명 인사께서는 내가 환경부 출신이니까 왜 이렇게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게 서구 발전을 위해서 테마파크 추진을 그때 약속대로 다시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 머리띠 부르고 가서 주장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대안을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협의안을 가지고 사자 합의하에 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테마파크 사업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교착 상태에 있는 사자 합의문이 하루속히 협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에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어요. 이 사안을 포함해서. 안 되는 것을라도 사자가 만나서 협의를 해라 하는데 단 한 조항도 안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사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저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자의 협의에 저는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되 다만 서구청장이기 때문에 제가 수도권 매립지에 사정도 잘 알고 있고 대안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부터 이 부분은 공약으로 공포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침 조만간에 대체 매립지 검토와 관련해서
뜨겁긴 합니다만 사자가 다시 만날 저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 때 메리트 종료와 대체 메리트만 얘기를 하지 말고 이렇게 4년 동안에 협의가 안 되고 진척이 안 되고 이 우리 서부 경제와 인천 경제를 위해서 정말 금쌀인 땅이 엄청난 땅들이 많은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자협의가 만나서 제발 종료와 대체 메리트만 공방을 하지 말고 이러한 지역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을 해서 풀자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휴부지가 많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성남국제도시역 옆에 있는 아까 20만 평 이상 되는 그러한 부분을 44,000평을 가져와서 진짜 가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을 하고 제가 다른 용도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내가 테마파크를 얘기하지 않고 뭐 시민생태공원, 청소년 미래전당 이런 것들만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부지가 다릅니다. 테마파크를 해야 될 부분 테마파크를 해야 될 거고 그것은 청담국제도시역 옆에 있는 거죠. 제가 생태시민공원을 인천에서 가장 큰 생태시민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가지는 쓰레기가 이미 작년에 완료된 제2 메리지입니다. 그건 공간이 달라요. 제2 메리지 그곳이 여의도의 한 배 반의 크기입니다. 그 반만이라도 생태시민공원을 대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면 얼마나 이 지역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갈 곳 없는 우리 주민분들의 자연과 이렇게 인간이 향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생태시민공원을 제2미리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청소년 미래전당은 또 부지가 다릅니다. 수영장 왼쪽 부지에 그곳이 유력 부지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4차 산업이랄지 가치 있는 업종을 저는 유치해야 된다. 서구청장으로서 더더욱 이 부분에 더 결기를 가지고 저는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어쨌든 테마파크에 대해서 전혀 적극성이 떨어지거나 소극적이나 그게 아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인식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여기에 의장님이나 의원님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기회에 수도권 메리트를 제가 얘기했듯이 정말 3-1 메리트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종료를 선언하고 대체 메리트를 조속히 선정을 하고 그와 동시에 이러한 테마파크랄지 가치 있는 업종들이 친환경적이면서 미래 가치 있는 것들이 들어오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좀 했으면 그러한 제안도 드리면서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제일 앞장서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성남동 물리센터 입점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약 17,000평을 대상으로 성남동 SK 인천 석유화학 부지에 미국 투자자 세계에서 가장 첨단 물류센터를 해온 KKR의 투자로 이루어지게 된 도시형 혁신 물류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공업적 도시 환경 측면으로도 같은 부지 내에 위치한 2차 산업 위주의 영세 소규모 공장들 밀집보다는 첨단화된 공정이기 때문에 기존 것보다는 더 쪽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특히나 일자리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건 유치하는 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 보관 창고 기능에서 벗어나서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고부가치 창출까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일자리 한 2,000개인데 저는 처음부터 1,500개 이상은 인근 성남동 정말 그동안에 환경 피해를 많이 받고 계신 분 등등 그 주민분들에게 우선해서 1,500개의 일자리가 반드시 우선돼야 된다고 MOE 체결 때부터 그 KKR에 얘기를 했고 여기에 두 번째는 환경적으로 다른 물류센터보다 훨씬 환경적으로 건전한 것을
제가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규모 물류시설 입주에 따른 이러한 환경과 교통 등의 불편 우려에 대해서는 부자별 세부적인 검토가 진행되는데 제가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받아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수용성이 중요하니까 이것은 주민들에게도 이 계획을 공지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보강할 사항은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인천시에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경관 개선 검토가 이제 진행되지만 그건 경관이고요. 교통영향 평가를 통해 교통량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예정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이 분진 및 소음이 예상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제가 주문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 친환경 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는 부분, 경유차인 경우에 DPF 먼지류를 제거할 수 있는 DPF 장착을 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빠르면 8월 달에 경유차에 실업버스는 CNG 차인데 LNG 차를 정부에서 우리 국에서 최초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세먼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LNG 차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대체하고 앞으로 운영 시에도 기술이 좋은 차, 환경 친화적인 차로 차가 개발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대체할 때는 대체 계획까지 저희들은 받아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내 공기 정화 설비랄지 환기 설비는 최고급과 세계에서 최첨단으로 주문을 하고 있고 밖에는 또 방음시설 이러한 부분도 해서 겹겹이 이러한 장치를 최대한 요구를 해서 마련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일은 주변 도로 비사먼지 제거를 위한 여러 가지 비사먼지 제거랄지 어차피 클린 소부를 외쳤기 때문에 클린 소부에 걸맞게끔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여기 주변에도 특별히 그런 부분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근의 특정 유해물질 업종 만약에 특정 유해물질 업종이라면 아시다시피 총량적으로 관리가 들어갔습니다. 법으로 이것은 제한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에는 워낙 환경 열악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유해업종은 더 이상 우리가 허가를 어떻게든 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유해물질 업종이 아닌 방위시설을 잘 갖추고 그 다음에 무배출 시설이랄지 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조건이라면 또 예외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겠지만 어쨌든 총량적으로 그런 부분은 계획 단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 사업은 최근에 제가 폴란드 협회도 다녀왔습니다만 환경적으로 보다 건전하고 문화적 가치 도심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까지 계획 단계부터 살펴보고 이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성남동 혁신물류센터가 우려와는 다르게 긍정적 효과를 자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남규 의원님께서 여러 서구 지역 앞에 서로의 위험에 대해서 캐시백 혜택을 악용하는 재산적인 수단, 또한 비니빈 부익부를 부추긴다는 부정적 측면, 또한 앞으로의 총액에 예산 소진이 조기되는가 아닌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질문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제안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서구 지역 서로 이용은 질의도 해주셨고 조례 제정도 발목해 주신 강남규 의원님 그리고 송충기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국민들의 소상공인들의 의원 속에서 발행 1개월 만에 발행에 200억 원을 돌파했고 6월 9일 애카드 신청자가 15만 명에 이르고 발행액이 무려 기대보다 훨씬 뛰어넘는 360억 원에 달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제가 선거 때부터 사실 첫 번째 공약이기도
해서 그것도 촘촘히 준비하면서 실패 사례를 극복할 수 있는 이 성공 사례의 서구 지역학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캐시백에서 초기부터 혜택에 쏠림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사용이 매우 편리한 강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플랫폼을 갖춘 것을 추진하게 됐고, 그리고 전국 최초로 인관 주도가 아니라 민관 거버넌스 의사결정 기구에 의해서 시장 그리고 시민들 이런 의견들, 그 전문가 의견들을 많이 들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방위적 홍보 전략, 그 다음에 민간 홍보대사 입촉, 또 맘카페의 활동에 이르고 이 소상공인 등 포함한 237개의 크고 작은 관내 자생단체 기관과 협약체결을 했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과 소상공인의 서로 이음, 말 그대로 서로 함께하는 토대 속에서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행 첫 달인 두 번째 질문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5개월에 1개월 사용 실적을 해보니 이건 전문가도 놀랐습니다. 전문가도 1개월인데 60 내지 70%가 소상공인에 사용되면 이건 성공이다라고 했는데, 연매출 30억 이하의 소상공인 기준에 보니까 그곳에 사용되는 게 무려 87.82%라는 경이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대로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살리기 그리고 지역 공동체 강화라는 서로 이음 목적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서로 이음이 인천 이음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고 있고, 서구 경제뿐만 아니라 인천 경제에도 주요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서로 이음 사용자의 90% 이상이 또한 서구 주민으로 전 연령대별 균등하게 가치 소비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결제액의 90% 정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음식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유출률이 우리 서구가 60% 이상인데 영내에서 소구민들이 사용을 하게 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트랄지 유통업입니다. 세 번째는 놀라운 게 교육 관련한 사업입니다. 이 서구 아닌 다른 곳에 학원도 다니고 서울도 가고 한다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병원이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있는 분들이 이 10% 혜택을 통해서 진료와 그 다음에 치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곳에서 사용하여 건전한 소비생활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제 우려 말씀과 함께 질의하신 사항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은 기류식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사용이 용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관주도 연입니다. 그리고 소위 아리깡이라고 하는 그러한 속칭 그러한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군산의 그 자료를 보면은 2018년 9월 발행해서 발행 2개월 만에, 2개월 후에 700개소 가맹점 표본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9개월간의 발행 자료가 이제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1개월 사용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으로 업종에 어디 사용되고 있고 소비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 분석이 됐는데, 이 부분을 인천이음과 함께 인천연구원을 포함해서 연구주의인에서 그 질문하신 매출 증가가 자료로서 나타날 수 있는, 숫자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미 작업에 들어가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1개월간의 민간 운영회를 며칠 전에 열었습니다만 통계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군산처럼 이러한 서구 자체적으로도 상인들이 일단 26,000개 정도 되는데 설문조사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소상공인들이 홍보가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5월 한 달은 시민들에게, 사용자에게 홍보를 마쳤고 6월달, 7월달 우리가 하는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신용카드 대신에 이걸 사용했을 경우에 수수료가 0.8%씩 감면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등록을 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와 함께 혜택도 홍보하면서 우리가 설문조사 겸 매출 증대 효과 이 부분도 하고 있지만 말씀하셨다시피 87.82%가 영세 자영업에 쓰이고 15 미만으로 본다 하더라도 75% 이상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조사를 꼼꼼하게 준비하면서 다음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기 소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사용을 하시면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빠르게 이 1000억에서 1500까지 이번에 부의회에 요청을 올렸습니다만 1500까지 증대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2000억과 2500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국비와 시비는 걱정이 없습니다만 구비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행성 업종은 착한 수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또 그 사용이 제약을 근데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은 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교육적 효과가 되는 지금 출산장려금 등 여러 교육 정책에도 이 서구 지역화폐를 연계해서 하고 복지에도 연계를 하고 문화에도 연계를 시켜 나가면서 그 다음에 공적인 법인, 가령 사회적 기업이랄지 이런 마을 기업이랄지 공적인 기업에는 이 지역화폐를 사용을 허락할지 이런 것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총량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10%까지 혜택이 될 수 있는 범위의 한 달 사용액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8% 그 다음에는 6%랄지 그런 부분도 플랫폼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서구만이 지금 출발을 했지만 6월 말부터 7월까지 다른 구도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처럼 매출 증대가 계속 될 것인지 그런데 여기에서 섣불리 그러한 총액 제한이랄지 여러 제한 요소가 되게 되면은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가면서 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또 질문하신 IC카드 이득이 없는 가맹점과 스마트폰 미사용자에 대한 대책은 IC카드 이득의 경우 7월부터 여신금융법상 미설치 시에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5월 한 달간 통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3.7%일 만큼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해서 스마트폰 미사용자의 경우 한 명이 여러 장 카드 등록을 통한 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커버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류형 지역화폐를 추가로 할 것인가는 저는 아직은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서구화폐가 워낙 사용이 편리한데 지류형을 하는 게 오히려 복잡함만 하고 또 한 장당 150원, 200원의 또 가격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악용 사례로 말씀하신 금투기랄지 고가의 외제차 구입 등은 이것은 딱 한 건 기금속을 산 경우가 하는데 한 건은 0.06%에 해당되고요. 중고차도 결제액의 0.25%이기 때문에 우려할 시각은 아니지만 우리가 리스트 관리를 해 나가면서 이 부분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보다 더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달간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관하거나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여러 정책으로 연계되는 것은 수없이 많은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량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조기 소진해서 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소진되지 않도록 말씀하신 여러 가지 플랫폼상에서 운영 기법을 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빨리 소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수년 동안 이상으로 계속 서구 지역 화폐는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서부 지역에서 정부에서 가장 많은 역의 유출률을 방지하고 외부 유입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B2B 등 그런 효과를 통해서 이런 지역 경제가 살리고 다른 정책에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 그런 전략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부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부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현 부총장님이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총장님께서 서구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들이 서구의 현안 문제라고 공감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몇 가지 제가 드린 질문 가운데 몇 가지 추가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장님께서 동물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고 하시니 감사드리며, 같은 맥락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동물복지 차원의 장묘시설도 없습니다. 동물 장묘시설이 없는 우리 서구에 동물복지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실 생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물류센터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공업용지 5159제곱미터에서 54,324제곱미터로 변경을 하고, 도로, 중로 1개 노선을 폐지하면서 2개 가구 27필지에서 1개 가구 1개 필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SK 기부채납 이행분 69억 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K 석유화학환경은 수도권 메리츠와 함께 서구에 심각한 환경 폐지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SK 기부채납 이행분 69억 원을 쓸 구역을 검토 확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검토 후 확정을 하고 계실지, 어디를 기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K로부터 기부채납받은 69억 원은 물류센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반 시설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센터는 앞으로 10년, 30년, 50년 넘게 서구의 성남동에 환경유해 시설로 존재할 텐데, 물류센터 인근 주민들과 동수대로를 이용하는 가좌, 성남, 청남 등 서구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하신다면 기부채납 69억 원이 과연 타당한 금액인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나 주민 공청회 등을 왜 안 하셨는지, 지금이라도 주민 설명회나 주민 공청회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두 가지 보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장례시설을 질문하시는 겁니까? 동물의 장례시설? 네. 그것은 당연히 살아있는 반려동물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마무리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반려시설의 놀이터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함께 이 부분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기부채납 69억 원은 어디에 쓸 것인지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구역이 도시재생사업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 사업으로 상생마을이라 해서 300억이 추진되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SK에서 이 69억 외에 100억 원이 또 있습니다. 그 100억 원을 아직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게 있고, 이 100억 원 속에는 성남동 쪽에 쓰기로 한 50억과 신현원창동에 쓰기로 한 50억이 있는데, 도시재생 사업은 신현원창동은 아직 아니고 성남동은 추진되기 때문에 또 신현원창동에서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각각 다른데, 그리고 69억 원이 또 이제 하나가 이제 물류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을 땅을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부분이 69억 원에 해당될 것인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안이 좀 마련되어야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분히 우리 구의 생각이나 SK의 생각이 아니라 그 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관하고 국민들, 거기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그 인근 주민들을 위한 첫 번째 시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의견들을 여러 가지로 듣고 있고 하는데, 부지의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 부지의 적합성이랄지 이런 부분이 몇 가지가 이제 같이 검토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되면은 주민 설명회 때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협의해갈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주민공청회를 안 한 이유는 지금 계획안이 제가 아까 출근한 것만 해도 세부 계획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69월에 대한 계획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류센터에 따르는 환경이랄지 이런 부분은 대책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세부안이 사실 저에게도 아직은 최종적으로 이런 안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안을 풍부하게 갖고서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또는 공청회 이전에 도시재생 사업에 또 주민협의체가 있고 도시재생 현장 센터가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주민과 얘기를 해 나가면서 필요한 경우는 주민 공청회를 반드시 할 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9억 원은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 부분으로 쓰일 거고, 쓰이는데 이것은 좀 폭넓게 도시재생 전체 사업에 전반적으로 함께 연계해서 쓸 것이다. 그리고 물리사업 자체도 도시재생 전반적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은 바라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빠르게 계획안이 되는 대로 주민공청회랄지 이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부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1일 11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 제1차 장례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